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비판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 우리 국내 문제로 잠깐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그때 북한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그까지 백신 좀 주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맞고 남으면 뭐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우리 국민이 맞기 전에 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다 맞고 충분히 물량이 확보돼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호부, 아시아 태평양의 또 전 세계 아시아 지역이 백신 호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장담하고, 특히 모더나는 이미 삼성에서 만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시스가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물량 확보는 얼마든지 모더나나 이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뭐 하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건 아니더라도 일단 그래도 뭐 좋은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저도 맞았지만 상당히 좋은 백신들인데, 이거를 북한에 주는 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주는 건 좋은데 받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오늘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대책을 다 넣어놓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는 바로 개성공단에, 그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가 왜냐? 제가 북한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할 약속을 가뚝 해주고,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은 제가 이 방송을 많이 해서 잘 알 겁니다. 특히 자,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때 4월달 1차 정상회담 할 때 판문점, 우리 쪽 판문점에서 도보다리라는 곳에서 USB를 넘겨줬습니다. 거기 뭘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국민한테는 공개 안 하고, 우리 국민이나 국회 뭐 정보이나 이런 데는 절대 공개 안 하고 그냥 USB를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대로 USB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갖다 주고 나서 청와대가 발표한 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란 뭐냐? 북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1차 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문제들, 말하자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서울을 통해서 판문점, 개성, 평양으로 가는 열차, 즉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이 유라시아 소해선이라고 하죠. 경의선. 이것을 아마 이제 연결할 철도 문제,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이 서울에서부터 평양을 거쳐,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같이 넣게 돼 있었거든. 같이 넣는 문제.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 문제. 부산에서부터 우리 이 속초, 그 다음에 고성을 거쳐가지고 북한의 동천, 금강산, 그리고 이제 함흥을 거쳐서 청진을 거쳐서 낮은 선봉을 거친 울라디오스토크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 문제. 그 다음에 그것도 복선, 고속철도, 도로 문제,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아마 담아서 보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한반도 경제구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것, 아마 각 곳에 북한 여러 지역에 경제협력, 교류협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비슷하진 않지만 한국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아마 그 USB를 들어가 있겠는데, 아직도 한반도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백조 원이 들어갑니다. 수백조 원. 그걸 받아봤을 때 김정은이가 얼마나 황홀해 했겠어요. 사실 그거 USB를 컴퓨터, 그 친구도 애플 쓰대 보니까 김정은이가 애플 컴퓨터에다 탁 끼고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자고 하면서 미제를 좋아하긴 또 되게 좋아해요.
딱 꽂고 딱 돌릴 때 1시간 반짜리 참 한반도 지도가 나오면서 철도가 나오고 아나운서 또 아주 목소리 좋은 남성이든 여성분이 해설해 줬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경제가 뭐 단번에 뭐 10,000불 20,000불 시대 유라시아 철도 소위 경의선 철도 앞에 내부 각 도로 철도 항만 쫙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냥 그다음에 도시가 건설되고 홍콩처럼 우리 서울처럼 빌딩 일어서는 걸 보고 김정은이가 여러분 제 말이 틀렸을까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오죽했으면 냉면을 평양에서까지 가져다가 이 맛있는 냉면을 저 멀리에서 가지고 왔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가 허허 웃으면서 멀리서 왔다가 하면 안 되겠구나. 가깝지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봐야지. 멀리서 왔다가 하면 안 되겠구만. 뭐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심지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산가족분들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사 우리가 마음 푹 놓고사 우리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고 살고 있다는데 탈북민까지 거론했습니다. 탈북민들. 그리고 이산가족, 이산가족 6.25 전쟁 때 갈라진 사람들, 이산가족분들, 탈북민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까지 했던 김정은.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가족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나. 우리도 좀 북한에 자유롭게 돈도 보내줄 수 있고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냐고 정말 우리도 황홀했댔는데 이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장춘몽. 하루의 꿈과 같이 완전히 모래에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릴 줄이야 김정은이 누가 알았겠어요. 왜? 하나도 그 이후에 단 한 가지도 성공된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 그리고 9.19 정상회담 때 여러분 9.19 성명 보십시오. 여러분. 한반도 평화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정전협정하겠다. 이게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개성공단 그 연합회 회장분 나오셔가지고 아주 막 가슴이 아파하시던데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완전히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겠다. 그것도 2018년까지 바꾸겠다고 했는데 다 물거품 돌아가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이건 완전히 그냥 조탐한 꿈, 호황된 꿈으로 떨어진 거죠. 김정은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 주지나 말고 솔직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걸 해줄 수는 있는데 내가 핵 포기를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핵부터 포기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도 깨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항상 우려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북한에 좋은 말만 해주고 비유만 맞춰주려고 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할 그런 호황된 꿈만 가득 가져다 줘놓고 이제 와서 백신 갖다 줄게 아니면 방역 좀 도와줄게 아니면 쌀 2만 톤 보내줄게. 김정은이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김정은이의 의지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북한의 성명이 뭐라고 나요? 우리가 인도적 지원 물자에 먹임에서 우리의 주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핵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 물자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지 말라고 성명을 낸 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인도적 지원 문제. 이런 쌀 2만 톤, 뭐 방역 물자 이런 허접한 거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지 말라. 이게 북한 김정은의 대답이고 비권 정권의 문재인 얘기하는 대답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백신 좀 줄게. 아 이거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또. 아 누가 당신 보고 백신을 달래. 없는 사람 자존심이 세는 그리고 겁니다. 아니 백신은 이미 코백스를 통해서 200만 회분 주갔다고 하는 것도 지금 안 가져가고 있는데 참나 이렇게 종세 판단이 이건 내가 이거 북한이 지금 아니 이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종세 판단이 후려지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런 거 뭘 주겠다 하지 말고 가만 놔둬야 됩니다. 이번에 또 이종석 우리 NSC 차장을 하고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폐기하려면 핵 포기를 하게 이끌어내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참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거리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미군이 여기서 밥 먹고 노는데 미국 국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미 국방부가 여기에 군대를 파견할 명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먹고 논다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낫죠, 그러면. 먹고 놀고 그냥 봉급만, 여러분, 요게 제가 그 이사단이 우리 경민대학에 있을 때 이사단에 자주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그분들과 미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하면서 이사단 분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사단 말단 병사, 병사, 뭐 하사관단인 병사의 봉급이 7,000불이 넘습니다, 여러분. 다 합해서. 7,000불이 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족이 온다면 다 가족. 병사가 결혼을 했어, 결혼. 병사가 결혼했는데 그 가족 데려오려면 데려오고 애인도 데려갔다면 데려오고 집 줍니다. 그리고 자녀 있죠. 자녀 있으면 학교 다 무료입니다. 그게 여러분. 국방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방비가 아니고 미군에서 다 보장해 주는 거죠. 7,000불.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련 안 하면 먹고 놀라고 7,000불 주고 대학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모든 복지 서비스 100% 공짜입니다. 공짜. 참. 근데 군사훈련, 한미군사훈련 영원히 중단시키라고.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나는 도대체 차라리 솔직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좌파 이종석 씨도 그렇고 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솔직한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 미국 보고 북한에 지금 당장 핵 포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핵 인정해 주자.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한미군사 핵을 인정해 주고 한미군사훈련도 하고 강력한 북한이 핵을 쓰면 강력한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그럼 핵무기를 갖다 놓던지 전술 핵무기라도 갖다 놓던지 북한이 꿈쩍 못하게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둘러서 북한의 핵무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꾸 빙빙 예둘러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데 그러려면 핵 포기시키려면 한미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남북 교류협력도 좀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하고 우리가 하려는 경의선 철도도 넣고 유라시아 철도도 넣고 다 넣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국민들 자꾸 속이지 말고 그냥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자고 나오는 게 낫죠. 왜? 저 사람들이 포기 안 하겠다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워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젠 정신 좀 차릴 때가 됐습니다. 천만에 백신 준다고 절대 안 받는다. 이미 북한이 그렇게 성명 발표를 했잖아요. 그따위 인도적 지원에 농락당할 우리가 아니다. 지저분하게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 쌀 2만 톤 보내줬는데 유엔 식량기구를 통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돌아왔죠, 돈이. 안 받아가가지고 2만 톤 안 받겠다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안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식량이 다 들어갑니다. 배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식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인도적 지원은 당신들이 인도적 지원하는 건 안 받겠다는 게 북한의 의지입니다. 김정은 의지.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상대 안 해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대 안 해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 한 번도 북한이 비방 중상인 거 보지 못해. 안철수,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국민의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매일과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일과 같이 우리 민족끼리나 아리랑이나 뭐 대외 매체를 통해서 매일과 같이 홀돋는 방송. 이번 어제도 나왔어요. 어제도 국민의힘 뭐.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판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쏟아부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이면 날아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하고 자기들하고는 소통한다. 아니 맞는다는 거죠. 서로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친북적이진 않지만 북한의 우호적인 집단은 맞거든요. 그 당은 맞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뭐 항상
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우호적인 이야기하고 우호적인 말인데 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번 북한이 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쐈을 땐 만장일치,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여야가 합해가지고 한번 성명 발표하는 건 봤지만 항상 북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의 고위층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과 뜻이 같이 하는 당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러나 국민의당, 국민의힘, 안철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에서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막 비방중상 말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 오늘은 제가 준비를 내일 한번 제가 얼마나 많이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는지 이거 쫙 올릴게요. 매일과 같이 합니다. 매일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친북적이고 뭐라고 하나 그래요. 종북당이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호적이다. 북한에 항상 우호적인 말만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게 북한 조선노동당이고 김정은이기 때문에 벌써 대외 매체에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되면 한국 내에 잔입해 있는 고정간첩이든 고정간첩에 흡수된 종북주의, 친북주의자들이건 이런 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애국 보수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대민족, 이 대외 사이트에다 비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신랄하게 비판하고 안철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맹비난하는 것은 바로 지령을 떨구는 거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이거 격분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나 우리 국민이나 요게 급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앞으로는 좀 생방송이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